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망리뷰. 오늘 바로 보고 온 영화는 딸에 대하여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평이 좋아서요, 좀 찾아서 봐야지라고 해서 다행히 근처 영화관에서 하루 한 번 상영하는 시간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가는 시간대에 있어서 잘 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작품은 뭐 이렇게 딱 독립영화 영역에 속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좀 아주 상업적인 장르물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졸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주 집중해서 본 영화입니다. 예, 아주 뭐 예술적 이런 것보다는 특유의 긴장감이 있어요. 자, 이 작품의 원작은 그 신동엽 문학상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저도 소설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 영화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혜진 장편 소설 딸에 대하여라는 동명의 작품이 있고요. 이 작품이 이제 민음사에 출간돼서 지금 절찬리 여전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제가 요즘에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영화를 그냥 준비 없이 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고편의 대충의 이야기들만 좀 보고 왔는데, 감독은 이미랑 감독님이시고요. 이분의 지금 장편 데뷔작인 걸로 보여요. 그 전에는 주로 스크립터라든가 영화 쪽에 참여를 계속 해오셨던 분이긴 한데, 일단은 연출작으로는 이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뭐 데뷔작답지 않게 상당히 역시 그 전에 참여하셨던 작품들의 깊이감, 이창동 감독의 시라든가 장률 감독의 춘몽 같은 작품에 참여하신 분답게 아주 뭐 리얼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진중하게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심리적 압박감을 둔다 이런 건 아닌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런 여성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게 좀 그런가요? 이미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작년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CGV상과 올해 배우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서울독립영화제에서는 관객상, CGK 촬영상 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었던 배우들의 연기와 촬영이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뭐 예산이 아주 많은 영화는 아닙니다만, 촬영은 이렇게 이제 뭐죠, 초점에 집중을 둬서 초점을 잘 활용하는 방식의 촬영들이 잘 연출돼가지고 아름답게 찍힌 영화입니다. 일단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주제 의식에 동감하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평단들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독립 영화로서는 지금 일반 관객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독립 영화 규모상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지금 얻고 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상업 영화의 주제입니다만 중심 인물은 중년, 거의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엄마 오미네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이 분은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첫 장면에 이제 언덕을 되게 힘겹게 우리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이제 판매용 쓰레기 봉투에다가 장을 보고 수박을 한 손에 들고 무겁게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앉아서 네 조각을 낸 수박을 먹으면서 TV를 멍하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걸어 올라오는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 같은 것이 이부 오민혜 배우가 연기하는 장면에 그 삶의 무게에 시달렸던 그 여성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밝게 웃는 장면이 한 장면 정도 나오는데, 이제 영화 그 에필로그 부분은 조금 그 표정이 풀려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분의 상황에서는 가족이라고는 혈육이라고는 이제 딸 한 명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뭐 영화에서 크게 설명되지 않습니다만, 어,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제들과의 교류 장면 같은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끼는 좀 어떤 그런 절망감 같은 것이 영화 속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 자신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치매 여성을 이제 돌보는 지금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과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젊은 시절에 딸에 대하여 감정이입이 지금 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이제 딸은 지금 한참 대학 강사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여성인데요. 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뭐 영화의 홍보 포인트는 아니지만 영화가 알려져 있는 얼개에서도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린이라고 하는 건 예명입니다. 실제 이름은 아니고 자신의 그 동성 연인과 가지는 그런 일종의 예명으로 주변인들은 다 이 임세미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그린이라고 부르고요. 이 영화의 시점은 거의 오미래 배우가 연기하는 엄마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엄마의 관점에서 영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딸인 거죠. 그래서 그 있는 존재인데 이제 부조리와랑도 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엄마도 이 그 그린의 그 동성 연인이 이제 집에 오게 됩니다. 이유는 뭐 경제적 이유죠. 그 세를 올려달라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서 어차피 직업이 대학 강사니까 수입이 넉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연유로 자신의 이제 집이 이제 보통 중노년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제 보통 집 한 채니까요. 그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야기의 소통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토로하다가 이 동성연인 레인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하윤경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윤경 배우는 또 그 최근에 화제작이죠. 넷플릭스의 그 작품입니다. 갑자기 생각나. 어디 뭐죠? 아, 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에 또 출연한 배우기도 합니다. 이제 뭐 우영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제가 우영을 안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엄마가 걱정하는 인물은 제이라고 하는 이제 돌보는 인물인데요. 허진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이 네 명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서 혈육 관계는 엄마와 딸 그린만 혈육 관계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일단은 그린의 딸의 연인인 레이는 엄마가 이 영화 내내 거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자기 딸의 연인에 대한 것들은 거부감이고요. 거부를 하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지만 자신과 한 점 혈육도 아닌 제이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또 이 엄마의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제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일종의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한 동질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요양보호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요양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실에서는 이 요양보호로서 엄마가 제이에게 하는 좀 그런 정성어린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요양보호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혈육이 아닌데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식의 추궁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우리가 혈육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이 영화의 주제랑도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영화에서는 지금 요 장면이 이제 요 장면은 뭐 나중 장면이네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딸 그린의 연인인 레인이 가진 아주 낡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고요. 이 장면에서 레인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죠. 엄마는 사실 이 레인과 그린의 동성 연인과는 이미 영화 속의 설정에 하면 7년간이나 지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죠. 이 둘의 하는 행동, 둘의 연인으로서 같이 자고 같이 지내는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웃에게도 이 사람은 누구냐라니까 딸의 친구지 뭐라고 이제 얼버무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웃이라기보다는 세에 살고 있는 2층에 살고 있는 자녀 둘을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두 자녀를 키우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그 두 젊은 부부가 일종의 이상적인 자신의 딸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항상 이 가족들에게는 되게 호의적이죠. 그러니까 수도가 고장났다고 해도 뭐 주인으로서 더 뭔가 잘 해서 잘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도 보면 이제 밖에 있는 분들에겐 친하고 저기 친절하고 가족들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데 워낙 단촐한 가족이다 보니까 이 영화의 집중은 그 이 엄마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 오인의 배우님의 그 연기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뛰어나게 묘사되는 부분들이 그 삶의 무게에서 오는 그런 느릿한 그런 고통스러운 그 표정들이 있어요. 그 표정들이 이 영화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사실 공동체는 좀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어딜 갔든 그 사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엄마의 경우에도 세계가 사실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직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호시설, 요양병원일까요? 요양원일까요? 하여튼 요양보호시설이 있고요. 치매 노인들까지 수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근무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있는 거, 집이 있는 거죠. 집에도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첫 장면에서 엄마는 이제 무너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가정에 이 그린이라고 하는 딸과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연인인 레인이 왔다면 어떻게 보면 오픈 마인드라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엄마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은 한국에서 아직 합법화 되지 않았고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인인 레인을 인정해주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내용상으로는 레인이 그 7년간의 동거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확실한 거죠. 뭐 이 영화는 동성애 장면을 노골적으로 하거나 하는 종류의 영화는 전혀 아닙니다. 12세 관람가 영화고요. 자, 그리고 둘이 연인이란 말만 나올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 요양보호사에서의 헌신이 엄마의 이제 또 세계가 나옵니다. 어르신이란 말로 항상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이제 엄마 이상의 애정을 품고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또 이 영화 속에 허진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상당히 어, 그 커리어 우먼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혈육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고 혈육보다 더하게 자신이 이제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어려운 뭐 다른 나라의 소년소녀들을 갖다가 돌봤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도 잘 갖고 왔던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지원 자체가 복지재단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엄마는 복지재단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되게 시큰둥해요. 왜 그렇게 역시 반응은 비슷합니다. 왜 이분에게 혈육이 되시느냐, 무슨 다른 말을 들었느냐, 무슨 제사를 받기로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투의 질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주변의 반응들이에요. 밑에 나와 있는 장안, 암만 잘 나가도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재산이고 보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죠. 엄마의 그리고 이제 이 대학 강사를 이제 교수님으로 이해하신 동료들은 걱정이 없겠다. 엄마에게 그런 뭐 부러움을 보냅니다만 사실 엄마의 속은 썩어가고 있죠. 이 딸은 되게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고요. 일단은 이 대학 강사에 자신의 선배가 해고되었는데 그 선배도 역시 그 동성애 자였던 거죠. 근데 그 동성애 여러 가지 사유는 핑계고 그걸 커밍아웃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커밍아웃 한 것을 빌미로 해서
빌미로 삼지 않죠. 직접적인 원인으로 삼지 않고 대학 측은 이제 그 강사를 잡고 그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이 강사를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보고 엄마는 마침 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는 그런 이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엄마의 그 충격들을 느끼죠. 그러면서 엄마는 어쨌든 이 딸이 안정적 가정을 구성해서 커가길 바란다는 염원을 이제 딸에게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너네들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이잖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맡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뭐 이 영화의 전반적으로 이 그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가장 갈등이 치솟는 장면이죠. 이 영화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속내를 이제 눌러닫다가 이 대사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 둘이 엄마는 영화 내내 이 영화 상영 시간 내내 이 두 딸과 딸의 연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죠.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근데 그 접근이 서서히 아주 조금씩 이루어지게 돼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딸은 이제 시위 과정에서 동료가 이제 쓰러지고 딸도 약간의 이제 경상을 잃게 되니까 병원 가정에 가고 그 곁에 항상 레인이 그린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호의적인 삶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근데 그것의 깨달음의 절정은 이 치매를 앓고 있는 왕년에는 잘 나갔던 여성이지만 현재는 치매 초기로부터 이제 그 점점 중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어머니 같은 존재, 이 어르신이 의미를 갖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면 남에게 갖지 않아야 할 정도의 감정을 이 어르신에게 갖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엄마의 그런 태도가 이 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 어, 왜 그렇게 하느냐? 가족들이 이 어르신이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요양원 측에서는 이제 일종의 방치 내지는 이제 어, 더 시설 떠넘기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죠. 근데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아주 수월하게 합니다. 그 보호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하고 있는 엄마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가족도 아닌데 나서냐는 식의 이제 반응들을 보여요. 근데 그걸 엄마는 남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을 일종의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영화의 이런 엄마의 태도는 결국 뭐냐? 어떤 거냐? 가족이 과연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여야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더라도 연대나 공동체는 혼자만 그 혈연으로만 맺어야 되는 것인가?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이 가족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있죠.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불가피하게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불안은 딸이 결과 공식적으로 가족을 만들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본은 사실 이 영화에서 동성애 부부, 동성애 연인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의 주요 관심사도 이들의 동성애 아이덴티티라기보다는 이들이 공인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무언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딸의 반응은 반대인 이유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 그것이 마치 안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를테면 아시아에서는 아직 동성혼을 인정해 준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뭐 대만이라든가 뭐 해외는 뭐 서구엔 더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엄마로서는 현실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딸이 7년이나 만난 동성연인이 있음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딸이 누군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2층에 있는 가족들처럼요. 자,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드는 게 당연히 뭐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원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만 이들에게 7년이나 만난 이 연인들은 결코 깨어질 것 같은 분위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갈등은 없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연대는 더 말이 많지 않은 연인이지만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의 액션들이 있습니다. 딸에 대한 인정과 그다음에 이 어르신에 대한 태도죠. 어느 날 요양호실에 갔더니 어르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딸은 수난을 겪고서 펑펑 엄마의 품에서 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조금씩의 감정의 폭이 열리게 됩니다. 엄마는 이 어르신이 다른 요양시설에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중증 치매 환자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상황에 보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현실적으로 케어가 안 되는 상태라면 이 치매의 경도가 점점점 많이 빨라진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하면은 좋지 못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죠. 가족들도 생업을 살아가야 되고 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엄마 주인공은 이 어르신을 가정에 모시기로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가정의 어르신을 어떻게 모셨는지는 설명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친족이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이랑 혈연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울타리 짓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요양원에 있는 가족 그 환자들을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은 찾지 않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생업들을 유지해 나가기 바쁜 가족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방치돼 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그 어르신을 갖다가 어쨌든 가정에 데리고 와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영할 일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게 뭐 당연히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영화는 이것이 환타지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이 영화의 후반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어쨌든 유처저처 해가지고 잠시나마 엄마가 이 어떻게 보면 그 힘듦 속에서도 웃음 미소를 띠는 장면이 그 어르신이 안정된 상태에 자신의 집에 있었을 때로 등장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은 사실은 이제 희미하지만 이 영화에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완성될 수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장면들을 슬쩍 보여줘요. 그 아무 인연이 없는 어르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동성 연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들은 이제 같이 빵을 구워서 나눠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위층에 있는 아이들과 아마도 이제 일하러 간 부모 대신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과연 우리에게 영화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혈연인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연대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도 엄마가 늘 걱정하고 있는 이 동성 연인에게는 또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또 발견을 합니다. 영화는 에필로그를 향해서 나가고요. 엄마는 조금은 편안해진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엄마는 그 영화 속 내내 굉장히 삶에 지쳐 있는 표정을 실감나게 연기를 합니다. 오민의 배우께서.
그러면서 그 피곤함과 힘듦 속에서 현실이 주는 이제 부딪힘, 그리고 그 외로움의 근원을 사실은 영화는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느릿 전개되는 영화의 그 장면과 그 배우들의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나는 표정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가족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혈연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과연 혈연의 가능성이 가족의 전부일 것인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일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딸에 대하여는 사실은 이제 그 영화적 그 일종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인 시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 후반부에서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그 바로 전 장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했던, 이 영화의 거의 완벽했던 한 장면, 그 어르신이 방을 흐트러 놓고 곡물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걸 또 즐겁게 나머지 이 식구들, 이 엄마와 그 다음에 동성 연인이죠, 레인이 그걸 같이 치우고 그 다음에 빵을 구워서 즐겁게 나눠 먹는 장면, 그 장면이 또 그 다음에 반복될 찰나의 장면으로 딱 끊기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이 일어나지 못한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행복의 순간은 매우 짧죠, 이 영화 속에서. 그래서 딸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면 매우 현실적인 소재의 영화입니다. 이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 엄마를 바라보는 주변 동료들과 그 다음에 요양원에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냉담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입니까? 왜 그 가족들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는 역설적으로도 그 딸이 그 가정의 가능성, 가정의 가능성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또는 어르신이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을 딸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것에 대한 공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는 질문을 이제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가정이 여만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뭐 제 나름의 뭐 생각입니다. 딸에 대하여.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그 극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그 주인공 엄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한 변화를 가져요. 거의 영화의 중후반까지도 딸의 연인인 레인에게 굉장히 냉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어지란 말을 했다고 딸이 원망을 할 정도로 차갑게 대하고요. 영화의 초반부에는 영화의 예고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침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이제 레이는 또 품위를 지키면서 상대를 해요. 엄마에게.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없이 친절한 사람인데 이 레인에게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윤경 배우가 이제 그러면 저는 9시 반에 출근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두르지 않는 게 이 영화의 되게 매력이에요. 급속하게 뭔가를 사고를 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응시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화가 조밀조밀해서 빠른 편집을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면 몰입감은 높아지긴 합니다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사고의 폭을 좁혀놓죠. 그렇다고 이 영화가 뭐 한없이 느린 예술 영화는 아니니까 그 팽팽한 특유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펼쳐지는 긴장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영화들이니까요. 영화의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의 충돌들 통해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이 그 안에 생기는 모습들 보면서 인물들의 캐릭터들을 관찰하면서 보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또 좀 생각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작품들을 좋아하지 않는 관객들도 있으죠.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굳이 찾아가 보지 않을, 포스터부터 보면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영화들을 찾아서 보시는 관객들한테는 또 나름의 포만감을 줄 만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만 이미랑 감독의 딸에 대하여에 대한 제 감상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또 다음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